전 세계에 계시는 멜콩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진영의 뉴스 라이브입니다. 5월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오늘 5월 21일, 5월도 이제 하반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연녹색이던 이 실록은 이제 질녹색으로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을 시동 거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싱그러운 남자, 원래 월요일의 남자인데, 오늘 화요일에도 나오신 우리 이영풍 기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원래 오늘 불같은 열정을 지닌 화요일의 남자 유동규 본부장님 모시기로 원래 하는 날인데, 오늘 집안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부득이 오늘 나오지 못한다라고 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아주 양해를 구한다라는 말씀 저한테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나오실 거고, 지금 저희 이번 주에도 아유 뭐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영풍 기자님, 세범님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최근에 우리 유동규 본부장님 다음 주 화요일 계속 나오시고, 우리가 원래 목요일 날 저희가 그 서초포차로 저녁 방송을 새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요즘 또 그 김호중 이 음주 운전 이것 때문에 저희가 혹여나 사회적으로 또 혹시 이제 뭐 음주 뭐 이런 부분이 좀 문제될 수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 의견도 묻고 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향후에 또 그 방송 개편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어쨌든 유동규 본부장님도 오시니까 유 본부장님 저희가 지원하고 응원하고 또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세범님 너무 감사하고요. 뭐 이영풍 기자님 오시기만 하면은 화이팅 짝짝짝짝짝이 뭐 난리도 아닙니다. 역시 우리 국풍님 음주 방송은 되지만 음주 운전은 노노노. 네. 콜라 방송. 콜라 방송. 그렇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자, 오늘 또 바로 직격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오늘 어제에 이어서 문재인 회고록이라고 쓰고 반성문이라고 있는, 좀 제대로 반성 좀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예, 문재인 반성문에 대한 우리 특집 제2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김정숙 타지마을 특검, 이것은 제1호 상설 특검으로 하자. 이게 제 의견입니다. 아시다시피 뭘 할 때마다 특검 하자고 하니까 뭐 백남기 특검 뭐 하자. 그러니까 지쳐가지고 민주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럴 게 아니고 어떤 의안이 있으면 법 만들고 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그냥 특검 만들어 놓고 그 사안에 대해서 법무장관이 특검 추천하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추천해가지고 오케이 되면은 일사천리로 특검하자. 이거 만든 게 민주당이 만든 상설 특검 아닙니까? 이게 일종이에요. 미사일 거치대를 미리 마련해놓고 아이템이 갔다 생길 왔네. 때마다 군대 갔다 왔네. 버튼만 누르면 날아가게. 오케이. 그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벌써 한 10년 정도 가까이 10년 가까이 될 거예요. 민주당이 그렇게 좋아하는 특검, 상설 특검 만들어 놓고 지들이 쓰면 되는데 특검 우리 경상도 말로 특검 하면서 한 번도 안 썼단 말이에요. 이번에 1호 미사일로. 1호 미사일로 우리 김정숙 특검, 상설 특검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면은 논란이 있을 것도 없어요. 우리 법무부 장관님 그냥 이게 그 상설 특검 하자고 의안 내고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바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 뭐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이 급진 좌파 세력이 좋아하는 게 법의 지배가 아니고 법의 의안 지배 그렇죠.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설 특검 어. 미사일 거치대가 있으니까 거기 그냥 탁탁 올려놓고 얹어가지고 버튼만 눌러버리면은 바로 날아갈 수 있게. 네. 상설 1호 특검, 네. 김정숙 특검으로 가죠. 자, 우리 그럼 그 상설 특검 1호 장전 발사. 발사! 그렇습니다. 형식은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설 특검법에 따르면 되는데요. 실제로 제가 그 상설 특검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고요. 1호가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등에 있어 특정 사건에 한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여기 봐, 지들이 정치적 중립, 직무상 독립해놓고 이제는 김건희 못하겠다. 여사 특검하면서 지들이 진짜로 지들이 한대. 이게 도대체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예.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그들이 만든 악법도 악법에 의한 지배를 하겠다는 게 지금 이재명 세력의 본질입니다. 네. 그래서 이미 만들어 놓은 상설 특검법 있으면 그걸로 해야죠, 뭐. 그렇죠. 국민의힘 당선인들 정신 차려. 그거 아닙니까? 실제 제가 봤더니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딱 10년 전이에요. 딱 10년 전. 이게 이게 언제였냐면은 2014년. 그러니까 요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면은 특별검사 제도 발동 경로 및 수사 대상, 임명 절차 등을 미리 정해두기 위해서 2014년 3월 18일 제정해서 6월 19일부터 시행 중이야. 딱 10년 됐는데 단 한 번도 민주당이 지들 정부니까 한 번도 안 했어.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국민의힘 도대체 뭐 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를 좀 해놔야 점수가 잘 나오듯이 네. 이 평소에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국민의힘 요번에 당선자들 중에 율사 출신이 많지 않습니까? 좀에 있죠. 좀 있습니까? 네. 그럼 그런 분들이 좀 연구를 해가지고 저기 저 좋은 미사일 발사대 있구만. 네. 저리 가자. 근데 재밌는 거 얘기해 드릴까요? 네. 오늘 봤더니만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 300명 중에 20%한 60명 정도가 돼 있고 미국은 우리는 지금 한 20%, 미국은 한 30% 정도가 로이어, 변호사나 판검사 출신이다. 근데 일본은 굉장히 낮더라고요. 일본은 뭐 5%도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율사 출신이 가가지고 대한민국 법률의 법에 의한 지배, 법치주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고, 오히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금 조국 신당 거기에 있는 사람들 1번부터 다 검사 출신이야. 그런데 지금 별이 몇 개야. 이런 사람들, 이런 쓰레기들이 이 뭐 국회로 간다는 게 그런 참 너무 우리 이상한 거 아닙니까? 최 변호사님은 안 그렇겠지만 일종의 그 법 기술자 나쁜 의미의 음. 그런 자들이 그 법을 배워서 우리 사회 정의와 공정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엉뚱한데 이거 저 악용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프로페션이 돼야 되는데 테크니션으로 아까 그렇죠. 얘기하는 그 법 기술자로서 철학 없이 자기 진영의 이익만 보고 달려가니까 법조인들 출신 율사들이 욕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언론도 왜 이 국민들이 기레기라는 말을 쓰겠어요. 특정 진영에 기대어서 그 특정 진영만을 위하는 스피커, 확성기 이런 대표적인 게 지금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그동안 언론에 가져왔던 신뢰감 이런 게 다 없어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언론 기술자들 이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2014년에 만든 특검법, 상설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특별검사 수사 대상이 두 가지예요. 하나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이거는 민주당이 김정수 깜빵 보내자고 해주겠습니까? 모르겠네요. 모르겠죠. 근데 모르지. 또 네. 친명과 친문이 또 이게 달라지면 그럴 수도 네, 있긴 있는데 네. 두 번째가 방법이 있어.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을 이유로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그럼 지금 현재 지금 그냥 법무부 장관이 실행하면 되겠군요.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실행하면 다만 되겠군요. 검찰총장 의견만 들으면 돼. 의견만 들으면 돼 그냥. 그거 괜찮은데요? 하겠는데 괜찮지? 우리 이 방송 뭐 우리 법무부 장관도 보시겠지만 어. 미사일 발사대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야, 진짜 참네. 어이가 없어요. 국회나 법무장관에 의해서 특별검사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추천위원회에 특별검사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되고 특별검사 추천 후보위원회는 의뢰받은 데로부터 5일이면 돼. 5일 안에 법조 경력 15년 이상 변호사 중에서 가셔야 되겠네. 저 그러고 보니까 한 20년도 넘고 있네. 참네. 여기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예, 제도기형 과반수 출선으로 2명의 후보자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면은 추천받은 날로부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결국 어떻게 보면 5일
일주일이면 되네. 금방 되겠군요. 예, 예, 이거 크루즈 미사일 날아가야 예. 되겠네. 야, 이게 참, 야, 이때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거 민주당이 만들었어요. 민주당. 그래요? 예, 한번 그 말씀드려볼게요. 7명이 되는데, 구성이 어떻게 돼요? 7명이 되는데 법무부 차관, 오케이. 법원행정처 차장, 오케이. 대한변호사협회장, 어. 그러고 국회 추천 4인, 원내 1당,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인씩 추천. 이게 공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한다고 하는 거는 민주당이 추천한대. 그러니까요. 이게 제정신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이 원리가 본인들이 소수 야당일 때는 굉장히 소수 야당의 발언권을 강화하는 법안이나 규정들을 만들자고 생떼를 씁니다. 때를 써놓고. 이 언론도 똑같아요. 근데 자기들이 이제 다수당이 되거나 이러면 자기들이 그 만들어 놓았던 거 외면하고 새로운 걸 또 만들어내요. 이 언론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렇구나. 자기들이 그 박근혜 정권 시절에 소수 야당이었을 때 KBS 사장, MBC 사장 뽑는 과정을 이사가 KBS 7대 4였잖아요. 맞다. 똑같네. 근데 특별 다수제 해야 된다고 네. 그래서 사장이 되려면 이 7대 4에서 이 7명만 찬성하면 되는 게 아니고 야권 이사 예. 한두 명이 찬성을 해줘야 사장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서 그 특별 다수제를 냈어요. 본인들이. 그렇지. 본인들이 냈는데 박근혜 정권 탄핵되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도 사실 특검해야 돼요. 특검. 그럼? 잠깐만요. 네. 투제이님, 우리 그 영풍 친구 국풍님, 또 김정숙 특검 가자. 국민의힘은 두 분께 좀 배워라. 좀 배워라. 예. 이영풍 기자님, 파이팅. 엄지척. 예, 우리 슈퍼챗 감사합니다. 네, 계속하시죠. 네, 그래서 본인들이 그래서 이 특별 다수제 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 그 이번에 뭐 낙선했지만 박성중 의원도 그럼 그 유사한 특별 다수제를 하자. 맞아. 그래 했는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문재인 정권이 입 싹 닦아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국민들의 의견이 잘 수용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러니까 민주당이 싹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민정 등 의원 그 세력이 엉뚱한 지금 민노총 세력에게 이 공영방송을 갖다 주려고 하는 그런 법안을 지금 22대 국회 개원하면 지금 통과시키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전형적인 내로남불 세력이죠. 그래서 상설특검 이거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상설특검 하면은 법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지금 여소야대인데 언제 우리가 해서 법을 만들어? 좀 창의적으로. 제가 오늘 김민정 교수님한테 좀 전화해가지고 좀 그 상설특검으로 특검 발의 좀 하라고 할까요? 우리 김민전 당선인께서 요번에 보니까 뭐 이 국힘당에 남성 국회의원들이 많잖아요. 일당백이. 완전 일당백이던데요. 거기 좀 연락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나머지 108 번뇌하고 있는 동안 행동하는 액션을 해야지. 액션을 해야지. 국민들이 다 헐리우드 액션이라도 좀 해봐. 액션을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언론에서 오늘 언론 그 각종 사설에서 이 그 김정숙 특검하라는 그 사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네. 솔루션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상설특검 이거 굉장히 좋은 솔루션 같은데요. 그럼요. 저처럼 이렇게 좀 공부 좀 하세요 좀. 그러니까 이런 분을 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지 말이야. 참 어이가 없네. 참. 자님, JA님, 저는 슈퍼챗이 계속 에러가 난다고 하는데요. 우리 그 PD님 밑에 우리 저기 어디죠? 후원 계좌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그러시면은 또 소중한 후원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슈퍼챗 하면은 우리 또 미국을 포동포동 살찌우는 일이 되니까 또 저희 멸콩 TV 후원해 주신다고 하면은 또 큰 도움이 되고 또 더 좋은 분들 모실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되니까 정말 잘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진짜 디지털 타임즈 사설에 이런 글이 실렸더라고요. 문 전 대통령은 뭐 우리 댓글 기준으로 문재인은 문 전 대통령 하시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문재인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이라고 읽고 반성문이라고 쓰는 회록을 통해 지난 2018년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이 인도 총리 요청에 따른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자평했다라고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외교부가 김 여사를 초청해달라고 먼저 인도 측에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다. 단독 외교가 아닌 버킷리스트 실천을 위한 단독 관광이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누구 말이 맞는지 헷갈린다. 헷갈리면 뭐 해야지? 민주당 기준으로 특검. 특검해야지. 근데 법 만들고 뭐 거부권 행사 이런 어이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진짜 그 누구지? 민주당도 정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진짜 하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거부권 행사하도록 그 얘기가 하겠습니까? 진짜 특검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다고 하면 뭐 하면 되죠? 상설 특검하면 되는 거예요. 크루즈 미사일. 이게 지금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허황우 그 기념공원 거기서 기념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제 기념 뭐라고 할까요? 부조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거기 이게 아마 대통령 기록관에 그 아카이브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거기 사진을 보면 이제 왼편에 인도 총리의 이름이 있고 오른쪽에 누구 이름이 있느냐? 도종환 문체부 장관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김정숙 여사의 이름은 없습니다. 없어. 왜냐? 왜겠어? 초청을 안 받았거든요. 그렇지. 역시 뭐 원래는 KBS 초청자. 기자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실제로 그 인도 측에서 처음에 요청했는 게 문화체육부 장관을 요청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문화체육부에서 공문을 보낼 때 고위급 인사 괄호 열고 문체부 장관이라고 돼 있고 그래서 문체부 장관이 올 줄 알았는데 문떡 열고 오는데 영부인이네. 깜놀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공식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그게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네. 며칠 전부터. 거기에는 고위 당국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괄로 열고 괄로 닫고 문체부 장관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김정숙 여사를 초청한 게 아니에요. 인도 정부는. 그래서 문체부 장관이 가면은 예산도 적게 들고 또 수행원도 적고 뭐 한 3, 4천이면 충분히 될 일을 지금 김정숙 여사가 감으로써 경호원까지 대동하고 대통령 전용기 날아가고 이래서 거의 지금 뭐 4억 가까이 되는 돈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2,500만 원이면 될 거를 그리고 4억 가까이 피 든 같은 거죠. 세금 10배도 넘게 쓴 거지. 그렇다면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영부인 외교라 하면 외교란 것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 주면 하나 받아야 돼요. 국제 질서는 우리가 너무 이 국내 정치에 매몰되어서 그런데요. 국제 외교는 주먹이 힘입니다. 주먹이 힘. 응? 주먹이 깡패입니다. 국제 외교는 냉정합니다. 자, 우리가 외교를 했어요. 영부인 외교를 했어요. 예. 그럼 하나 받아와야지. 저 김정숙 여사가 인도 가서 그렇게 허황우 기념공원에 가서 외교를 해줬으면 인도 정부가 우리나라 K9 자주판 10대는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황후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이 갑자기 아니 드네요. 그러니까 지난번 시간에도 제가 얼핏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그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가서 작년에 미국 보스턴 박물관 그렇죠. 가서 예. 외교를 했어요. 예. 한미 동맹이 우리 국가니까 서로 잘합시다라면서 저기 고려 시대에 있었던 사리함. 사리 사리. 우리 국내로 좀 주세요. 영구 임대. 영구적으로 기부입니까? 영구임대. 영구임대. 말은 이런 게 영구임대지만 외로지. 우리나라 끝간 그런 거죠. 이제 한국으로 온 거예요. 이런 게 외교입니다. 하나 주면 하나 받아와야지. 그렇지. 그 4억이란 돈을 쓰고 대통령 전용기가 갔는데 대통령 전용기에 뭘 실어온 거지? 김정숙 타지마할 단독 사진. 그게 그거 지금 완전 민폐 아닙니까? 이게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가가지고 어디냐 그 타지마할 사진에 보면 그 넓은 타지마할에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어. 다 그 인도 경찰이 물린 다 거야. 물리. 어. 얼마나 민폐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그 경복궁 근정전에 앞에 가가지고 모디 총리 부인 온다고 사진 찍는다고 앞에 사람들 어이 다 가면은 그거 우리가 진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 사진 뒤에 지금 사진 뒤에 서 있는 거지. 그렇지. 사진 옆에. 야, 어떻게 보면 관종과인데 거의. 그런데 그 당시- 당시 저 아까 보니까 뭐라고 써있더라? 지방 아파트 한 채 값이네. 이런 야, 진짜 그렇죠. 가슴에 지금 쏙 들어오는 4억이면은 지방에 웬만한 28평짜리 아파트 값이죠. 예, 국민 예. 평형 아파트 값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대통령 전용기를 왜 가져갔느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렇죠. 예. 대통령 전용기를 왜 가져갔느냐. 예. 예를 들자면 칼기를 예약해 가지고 거기에 한 3, 40명이 별도로 예. 티켓팅을 해서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 전용기를 왜 가져갔느냐. 그렇지. 이거를 앞으로 특검을 하게 되면 상설 특검이 만약에 되면 예. 전용기가 한국으로 올 때 어떤 물건을 실어 왔을 수도 있어요. 외교 행랑에 실어 뭐가 들어있는지 왔을 몰라. 관세청을 통과하지 않는 어. 이 0번, 이 CIQ 안에 0번이면 아무 데나 갈 수 있잖아요. 예. 관세청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지 않고 어떤 물건을 가져왔다면 그것이 뭔지도 밝혀야 돼요. 그렇죠. 거기에 비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언론사 KBS 전 이영풍 기자께서 단순히 도정환 장관을 야 너 비켜 내가 갈 거야. 뭐 하긴 뭐 대통령이 가도록 레드카펫 깔아놨는데 대통령 비켜 하면서 혼자 막 이러고 막 이렇게 밀어치면서 갔는 적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정말 가서 뭘 가지고 왔는지 외교영랑에 뭐가 들었는지 그것까지도 특검으로 상설 특검으로 한번 좀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그 인도라는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잘 모릅니다. 인도라는 나라는 역사가 굉장히 깊은 나라이고 거기에 가면 이 고가의 장신구 뭐 이런 게 많아요. 네. 예술품 맞아요. 취급하는 미술품 네. 취급하는 사람들은 그 점이 약간 그 실마리를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누구는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의 이멜다. 뭐 제가 누구라고 지칭은 안 했습니다. 예. 근데 굉장히 이 고가의 옷과 고가의 이 장신구를 장신구. 굉장히 좋아하시고 연말 연시 또 불이웃 돕기 하시는데 제 주먹만한 이 진주 반지를 끼고 오셨다가 보이니까 뭘 봐? 아니 멀바가 아니고 헉 돌려. 그래놓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근데 뒤에 봤는데 뒤로 돌려놨는 사진도 있어. 아 그래요? 그래도 좀 뭔가 좀 쪽팔리는 건 좀 아시나? 기본적인 양심은 있는 모양이죠. 저기 댓글도 보시면 그렇잖아요. 이호 여사 같은 경우 민간 항공기로 유엔에 갔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전 대통령께서는 이게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자평했다고 하는데 지금 아까 얘기하셨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호 여사가 오히려 첫 거기가 진짜 영부인 외교였죠. 예, 그걸 또 박지원 당선자가 직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도대체 문재인이 얘기하는 말 중에 진실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거의 변명이죠. 예, 예. 변명이고 이건 뭐 아 저기 돌멩이님 알반지 돌리기의 달인 정수기 우리 버름이 우리 집 한 채입니다. 대구. 야 맞습니다. 우리 대구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진짜 우리 대구에 저기 수성구 야 엄청 비싸지만 대구 수성구 이외에 웬만한 아파트 30평은 진짜 4억 원, 3억 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4억대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김동민님 그냥 문재인 뒤에 허칭 빼주세요. 아이고 막거님 맞습니다. 막거여님. 아, 예, 뭐, 할 때 옷이 170벌 말이 되냐. 옛날에 뭐, 우리, 성경에도 그거 있죠. 뭐, 돼지목에 뭐, 뭐, 하여튼, 아유, 제가 뭐 그런 말씀. 아니, 사실 이 대목에서요. 예. 제가 이거 꼭 드리고 싶은 예, 말씀인데 예.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때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깝게 돌아가셨잖아요. 예, 예. 그때 이제 돌아가신 시신이 맞아요. 국군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을 때 그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예. 담당 거만이가 군의관이 처음에 맞냐고. 누군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니까 상처가 너무 크고 벨트를 보니까 벨트가 너무 헤어져 가지고 그렇죠. 옷이 너무 남루하고 거지. 예. 옷이 너무 남루하고 벨트가 다 헤어져 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지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국가 지도자나 국가 지도자의 가족들은 검소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검소하게.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현대 전 왕회장 정주영 회장이 구두 뒤축? 구두 뒤축뿐만 아니고 역대 저희 뭐 기업을 했으니까 역대 대통령 경험을 했을 거 아닙니까?
유일하게 만났을 때 자기 집 고쳐달라는 얘기 안 해준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박정희. 박정희 대통령이군요. 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뭐 집이 좁네. 정말 실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은 뭐 물 들어왔을 때 노져라 이거였습니까 지금? 대통령 전용기를 왜 가지고 가신 거예요? 네.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상설 특검으로. 자, 참, 꽃다지님, 최강욱이 예전에 뭐 무슨 뭐 암컷이 설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분명히 목적어를 얘기 안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열공님, 그렇죠. 우리 멸콩의 친구 열공님. 저도 열공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제가 그 오늘 준비할 거 새벽 1시까지 준비해서 우리 이영풍 기자님께 카톡으로 던져드렸더니 이 아저씨 또 밤에 또 내 거 제가 보내드린 거 또 보고는 엄지척 이렇게 제가 그때까지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준비된 미사일 발사자. 참고로 박종열 그 우리 리더님 우리 이영풍 기자님이십니다. 족보를 바꾸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그 상사와님 진실 밝혀서 어떻게 처리하죠? 특검하면 왜 합니까? 수사해가지고 재판에 넘기려고 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수사해서 기소를 해야죠. 기소를 해야죠. 네. 그래서 빵에 보낼 사람은 빵에 보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벌금 낸 사람 벌금 내고. 그렇죠. 네. 진짜. 박형렬님. 그럼요. 예, 저희가 하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바로바로 우리 그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우리 멸콩 TV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젤리님. 해경이도 특검 가자. 법카 특검. 법카. 너무 감사합니다. 네, 민트님, 최진정님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또 그 외에 정금미님 맞습니다. 맞고요. 제우스님, 멜콩TV 라이브 시원한 정치대담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고요. 정도선님, 아껴서 낸 세금으로 물 쓰듯이 쓰는 인간들 국립호텔로 가라. 국립대 무상급식. 네, 특급 열차를 한번 좀 태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선미님, 우리 풍 기자님 화이팅. 멋져불어. 부산 누이가 항상 우리 장선미님. 장선미 누님 안녕하세요. 그렇죠. 우리 김정수님 타지 마라고 하는데 꼭 공군 1호기 2호기를 타가지고 타지마를 갔다 와가지고 지금 뒷감당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 전용기를 띄우려면 성남 비행장에서 띄우잖아요. 네네, 그렇죠. 여러 가지 왜 전용기를 끌고 갔냐 이거예요. 그렇죠. 대통령 문장 딱 붙이고 참 그 맛에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겁니까? 국민들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뽑은 거지 김정숙을 대통령으로 뽑은 게 아니잖아요. 권력의 사유화지 그게 바로. 그렇지. 그게 국정농단 아닌가? 그게 국정농단이지. 네. 국정농단 아닌가? 농단. 권력의 사유화. 박 대통령이 진짜 한 푼이라도 받았습니까? 박 대통령이 옆에서 있으면서 호가호의를 했다는 우리 최순실 씨가 무슨 가족입니까? 여기는 마누라잖아. 정말 열받네. 와이프라고 합시다. 정말 진짜 정말 짜증 나가지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진짜 국민의힘 정신 바짝 차리고 상설 특검 1호 김정숙 타지마할 버킷리스트 특검 진행하라.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야, 김정은이가 무슨 지 할아버지예요? 왜 이렇게 김정은을 믿어? 어제 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그 윤석열 대통령 정부 2주년 기념으로 인터뷰를 했었는데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믿었다는 문재인 회고록 내용과 관련해 정세를 오판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특히 이는 더 이상 독일의 영토 확장을 꾀하지 않겠다는 아돌프 히틀러의 말을 믿고 1938년 미넨 협정을 체결했던 네빌 챔벌레인 당시 영국 수상의 실책에 빗댔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챔벌레인이
드디어 우리 영국은 안전하다 했는데 개뿔 런던 공습. 이게 뭡니까? 이거 뭐 김정은을 믿느니 차라리 히틀러를 믿겠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당연하죠. 이게 그때 그 영국 수상이 예. 독일까지 갔어요. 가서 히틀러를 만난 거죠. 그렇죠. 만나서 보니까 아, 이 사람은 우리 영국을 침공하지는 않을 것 같아. 완전 오판한 거죠. 예, 예. 이 오판이 넘어간 건데 그게 기본적으로 어떤 그 베이스를 가지고 있냐면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계속 수비만 잘하면 되겠지 네. 이런 생각이 깔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해고록도 보면 북한은 핵을 쓰려고 만든 게 아니고 보관을 위해서만 만든 것이다. 지금 장난합니까? 원래 그 얘기 하잖아요. 그 말 걷다가 말이 생기면은 말 타고 싶은 말을 타면은 마부 잡히고 싶다는 얘기가 그게 사람들의 본성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핵이라는 것은요, 시청자 여러분. 핵을 개발하려면 NPT도 탈퇴해서 경제 제재도 받아야 되고 핵 만드는데 엄청난 하이테크놀로지가 필요하고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 돈 도대체 어디서 난 거예요, 도대체? 근데 그 핵무기를 개발해서 지하에 숨겨놨겠죠. 예를 들자면. 그러면 그거 최고 권력자, 최고 존엄자는 만지작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핵무기는 엄정한 관리하에 있는 국가들만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장난감이 지금 김정은 손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믿냐고. 핵을 쓰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보관하려고 만들었다고? 이런 엉뚱구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그 해고력에 또 써요. 그 이야기를. 야, 진짜 예쁜 마녀님. 야, 저 한마디가 저의 가슴을 찢습니다. 정은이가 사람 본인 눈. 와,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문재인이가 이렇게 해서 정은이 말 다 듣는 사이에 우리 머리 꼭대기에는 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대륙간 탄도미사일뿐만 아니고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에서 발생하는 SRBM, 이게 무슨 고도화를 넘어서 뭐 구색이 무슨 뭐 벤츠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E 클래스, X 클래스까지 그 클래스 다 하는 동안 지금 당신들 뭐 했냐고. 우리 머리 위에 핵을 이고 사가야 되는데 그런데 무슨 뭐 정은이 말을 다 믿었다고? 이게 도대체 뭐 그러니까 김영호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은 외교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두 가지다. 하나는 의도와 하나는 능력이다. 능력이 있는지 의도가 있는지 두 개를 봐야 되는데 문재인이는 의도만 가지고 선한 의도가 있다고 하면서 능력을 안 보고 있는 동안 능력을 다 키워나도록 그냥 놔두고 그것 또한 뒷돈으로 해가지고 돈 주고 공해상에서 북한으로 해가지고 각종 이 그 광물질 다 실어 보내도록 놔둔 그런 것도 특검하자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맞죠. 그러니까 북한의 선한 의도,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영롱한 아침 이슬을 장미가 먹으면 향기를 내지만 독사가 먹으면 독을 만든다고요. 그럼 저 상대편이 독사인지 장미인지를 알고 챔벌린 영국 수상도 히틀러를 보고 장미구나 생각한 거예요. 바보같이. 히틀러를 장미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쪽은 침공하지 않겠구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독사네. 그것도 살모사야.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영국 수상 챔벌레인이 미넨 회담 결과 어떻게 됐죠? 결국 1939년 세계제 2차 대전이 일어난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리고 독일이 쏜 미사일에 독일이 보낸 항공기에 런던이 초토화된 거 아닙니까? 초토화된 거죠. 완전히 그냥. 근데 그 영국 국민들이 대단한 것이요. 그 당시에 폭탄을 맞아가지고 뭐 이렇게 건물이 많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영국서 공부할 때 보니까 맞아. 영국서 공부했지. 그 영국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나치가 자기들을 괴롭혔던 그 유산을 건물을 헐지 않고 우리 같으면 그냥 완전히 밀어버리고 재개발했을 텐데 그걸 살려서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서 다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 한 장 찍어놨습니까? 많죠, 사진은. 역시. 다음번에 한번 그 사진 좀 가지고 있어. 살짝.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김영호 그 장관께서 북한의 의도를 전적으로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대단히 부정적인 안보상의 결과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
억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맞는 방향 아닙니까? 당연하죠. 엄정한 국제 정치 세계에서는 주먹이 깡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뭐 독도 가서 그 독도는 우리 땅이에요라고 외치는 조국식의 저런 아주 저급한 정치 행태는 조국의 행태는 결국 누굴 도와주느냐? 일본 우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독도 다케시마 우리 건데라고 하는 일본 우파들을 도와준다고. 민간인이 가서 독도는 우리 땅이다. 우리 퍼포먼스 하면 그건 즐거운 일이에요. 하지만 유력 정치인으로 지금 등록이 됐잖아. 제3당의 당수잖아요. 그런 사람이 독도 가서 독도 우리 땅이라고 하면 일본 우익들이 좋아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극과 극은 통하는 것 같아요. 일본 우익을 위해서 그 가서 퍼포먼스를 해준 조국을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북한 핵을 다룰 때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저게 장민지, 저게 독사 살모산지를 알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코브라인 것 같은데. 코브라? 네. 코브라 독이 더 센가요? 하여튼 장미에게는 그에 합당한 대응을 해주면 되지만 독사 살모사는 상당히 조심해서 대응을 해야 되죠. 근데 결국 지나고 나서 보세요. 지나고 나온 결과를 보면 완전히 속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북한이 핵을 가짐으로써 남북 관계의 협상 주도권을 누가 가지게 됩니까? 북한이 가지게 되는 이거 있죠. 우리 끌려가는 거 아니야? 끌려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도 이번에 뭐 11월 달에 대통령 나오겠지만 미국 그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유 괜히 뭐 북한 핵이 뭐 헐리우드까지 날아올 수 있으니 일단 우리는 미국 본토까지만 못 날아오게 만들고 주한미군을 빼든지 그렇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된다니까요. 전쟁이 발생했을 때 과연 미국이 대한민국의 핵 우산을 본토에 대한 공격, SRBM을 통한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 ICBM을 통한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 그 부분을 감수하고서 대한민국에 대한 핵 우산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군사 전략가들은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맞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대한민국이 자체 핵 무장을 해야 된다. 내지는 나토와 같은 핵 공유를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미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에치스 라인이라고 한반도는 그냥 알아서 하라고 제껴놔 해서 일본, 타이완, 필리핀 이 에치스 라인이 그어지면서 김일성이 스탈린 만나서 형님 전쟁을 좀 해야 되겠는데 탱크 좀 주십시오 한 거 아닙니까? 그게 90년 소련이 망하면서 KGB 문서가 다 비밀이 해제되면서 다 나타난 거잖아요. 이런 형편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잘못하면. 그런데도 아직까지 북침했대. 북침 유도했대. 그게 이제 미국의 수정주의 학자들 그렇죠. 이야기인데 네. 브루스 커밍스 브루스 같은 커밍스의. 그게 80년대 대학가를 또 이렇게 하면서 저도 그 책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학교 혹한단 다닐 때. 말이죠. 네, 혹하죠. 혹한다고. 예. 근데 결국 그 KGB 비밀 문서가 해제되면서 다 다 까버리죠. 사료가 다 있는데 그런데도 눈 감고 귀 막고 있는 애들 아니에요. 그게 이제 한반도 천동설을 믿는 천동설. 그렇습니다. 그 사람. 엑스 선비들. 네. 예. 그렇습니다. 위정 척사파. 나라 망하는 거죠. 그러면. 네, 그렇죠. 나라 말아먹는 거지. 그 사이에 나라 망해 먹어도 지들은 정신승리하죠. 중승승리하고 애들은 다 어디가 있다? 음. 미국 다 보내놨다. 이런 썩어 빠진.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자들이 나라를 망치는 세력이에요. 그래놓고 주작 탈레반. 삼빛따레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 국풍님 수준 높은 방송 너무 유익하고 재밌는 것 아닙니까? 아니, 라는 사실 말씀이 있었고 앞에 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은 우리 영풍님 장풍으로 인이를 북한으로 날려주세요.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우리 댓글이 정말 천재적 댓글이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작 탈레반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이 네네.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자호란 때 네네. 그 후금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결국 그 인조 임금이 내려와서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끌려갑니다. 만주로.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 가서 온갖 해코지를 당하고 만주 가면은 후금의 군사들의 와이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조선에서 여자들을 데려왔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귀 잘리고 코가 날아가고 이런 참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이 남아있는 이 조선의 남자들이 아버지, 삼촌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왜 안 받아주느냐? 우리는 주저하게 나라인데
도덕을 몸이 더럽혀진 어. 여자를 어떻게 집으로 들을 수 있냐고. 그래서 인조 임금이 그 여성들을 모아서 지금 서울에 있는 이태원 밑에 가서 한강에서 몸을 씻고 나면 막 도덕성이 쉽게 회복됐다. 말하면 사면 복권된다. 뭐 이런. 그래서 그 여인들이 주로 모여서 살았던 동네가 이태원 주변입니다. 그래서 이태원이라는 그 마을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된다고요. 그래서 이 주작 탈레반들은 혼자서 정신 승리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든 말든 자기 혼자 정신 승리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 세력들이 한국에 남아 있고 그런 세력들이 나라를 망치는 주 세력입니다. 그렇죠. 그런 주작 탈레반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이라고 해서 환향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환양연이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우리나라 인권 유린 당한 여성들, 남자가 제대로 나라 안 지켜가지고 그따위로 나라를 만들어 놓고는 정말 모진 고초를 당하고 대한민국으로 돌아온 정말 우리의 여동생, 우리의 누이를 그런 식으로 매도하고 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겁한 거죠. 마치 지금 비겁한 거죠. 그게 좀 진짜 현재의 지금 중남미 베네수엘라에서 지금 똑같은 이루어지는 거 일입니다. 아닙니까? 똑같은 일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차베스의 포퓰리즘으로 해서 다 무너지니까 베네수엘라 여성 우리 미스 유니버스 하면 맨날 두고두고 1등 하는 데가 아닙니까? 정말 미녀잖아요. 미인들. 거기가 정말 가족 먹여 살리려고 몸을 팔기 위해서 멕시코로 미국으로 밀국하는 그런 참상이 마치 우리나라 병자호란 때 있었던 그런 일들이 포퓰리즘으로 해서 대한민국 그 중남미의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와 같은 베네수엘라 특급 열차를 타면서 1인당 25만 원 주겠다는 그런 이재명의 솔깃한 당의정에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힘들어지면 제일 먼저 고생하는 그룹이 여성들과 아이들이죠. 아이들이에요. 예. 예? 그 전쟁 나는 분쟁 지역에 가보세요. 남자는 군대로 끌려가고 여성들과 아이들이 엄청 고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양녀에 대한 이 역사적인 기록을 절대 잊으면 안 되고요. 이 환양녀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비겁한 주작 탈레반 세력을 우리가 정말 비판해야 됩니다. 근데 이 당대에 그런 주작 탈레반과의 세력이 있다는 게 이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참. 야, 이거를 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참. 상설 특검해야죠. 상설 특검. 지금 뭐 말씀드렸듯이 상설 특검 하는데 법 만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미 법이 있어. 그거 국회에서 22대 국회 당선자들이 특검 발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특검 뽑아달라고. 자, 108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예. 상설 특검 가자고 부르짖으세요. 야, 진짜. 그러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좀 더 전략적이고 또 그리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법조인들이 왜 국회의원을 돼야 되는지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법을 좀 다양하게 알고 하는 사람들이 법조인이 돼가지고 기존에 있던 법을 척척 가지고 와서 척척 무기로서 장착해가지고 미사일 쏘고 대포 쏘고 그럴 수 있는 무기를 장착해가지고 이론적인 어떤 그런 무기를 장착해가지고 대야 투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너무 지금까지 108 번뇌만 하면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 좀 속상하고 가슴 아픈데요. 이런 부분 정말 우리 당선자 나으리님들 열심히 좀 띄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뿐만 아니고 우리 멸콩TV 시청자분들 같은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번에 또 다음 이슈로 넘어가는데요. 아까 처음에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첫 댓글로 문재인 당시 또 탈북자 강제 송환 그리고 또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도 다뤄달라 그 말씀했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어젯밤에 하면서 요 두 분의 준비를 했었는데 저의 마음을 싹 읽으신 거예요. 근데 어제 그 중앙일보 논설에서 그 얘기를 썼단 말이에요. 국내외적 비판을 받은 탈북선언 강제북송 사건은 대담 형식 회고록 본문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반성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반성 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탈북한 사람을 판문점을 통해서 떠밀어 가지고 예. 이
이 두 분이 나중에 어떤 언론 보도를 보면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몰라, 처음에 눈 가리고 눈 가리고 갔거든요. 경찰 특공대. 제가 경찰 특공대 니들이 거기 왜 가? 제가 판문점 주변에서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판문점을 가려면 자유의 다리를 건너야 됩니다. 그렇죠. 예. 저도 자대 배치 받을 때 자유의 다리에 딱 그 저희들이 탄 차량이 서길래 이게 무슨 일이지? 그 밤이었습니다. 컴컴한 밤이었어요. 90년 2월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한국군 대위가 올라오셔가지고 땅결 이러면서 땅게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동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자유의 다리가 원래 탱크가 넘어오면 이 폭삭 무너지게 그렇죠. 나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덜그덩 덜그덩 소리가 나요. 그분들이 아마 그 다리를 넘어가는 순간 이거 이상한 데로 가는구나 이거 뭐지?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쭉 그 제3 땅굴 있는 옆으로 해서 우회전해서 쭉 가면 이제 판문점이 나오는데 제법 멀리 갔죠. 예, 제법 멀리 갑니다. 딱 내리는 순간 아이쿠 큰일 났군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거기서 무릎 털썩 주저앉았다는 덜덜 거 주저앉았잖아요. 아니에요? 그 사진을 보면 네. 그 사진도 나중에 계속 요구를 하니까 통일부가 찍어놓은 사진이 나온 거잖아요. 그것도 공식적으로 안 찍고 옆에 휴대폰 찍은 것 같이. 예. 안 가려고 몸부림치는 마치 도살장으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정말 가축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었습니까? 그 떠밀어서 예. 이제 북한군 손에 딱 잡히는 순간 그 두 분들이 모든 걸 포기하고 시리에 빠져서 힘없이 끌려가는 그 장면. 야. 그 장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문재인 정권이 왜 그 두 분을 그렇게 북한으로 압송을 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탈북자들 더 이상 넘어오지 마세요. 북한 탈북하지 마세요. 라는 메시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재인의 탈북자 강제 추방, 북한 주민 탈북 방지용이었냐? 이게 제 오늘의 이슈의 핵심 타이틀입니다. 그 메시지를 문재인 정권이 날린 거죠. 그래서 어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은 지난해 동서해 해상으로 탈북한 가족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만약 지금도 한국에 문재인 정부가 있다고 하면은 자신들은 오지 않겠다. 탈북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한국을 찾아온 두 북한 사람을 강제로 추방했다라고 하면서 이 탈북 어부 북송 사건을 언급했는데요. 이야, 지난해 한국을 찾아온 탈북민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란 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분명하다라고 직격했습니다. 결국은 김정은 체제를 더욱더 강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메시지를 날린 거죠. 탈북하면은 한국에 오더라도 판문점을 통해서 또 다시 보내버린다. 압송됩니다. 북한에 가서 예.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고문받고 사망이죠, 뭐. 고사포 아우지 탄광? 진짜 말 진짜 입에 꺼내기도 참 그렇네. 그게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의 대통령이라 할 수 있냐고. 참. 정말 영님 어민 북송 사건의 탈북민들 밤낮 떨었답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탈북에 한국에 온 사람들도 혹시나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달달 떨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온 탈북민들도 헌법 통일 조항에 비춰봤을 때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 사법권에 재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이었던 문재인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 당시에 외교부와 통일부 인간들은 무슨 근거로 그 탈북민들을 북한에 보낸 겁니까? 당신들 그 두 사람 생명에 대해서 책임지실 겁니까?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가슴이 참 먹먹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진짜 속이 너무너무 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이른바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네. 이 또한 문재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더 악질적인 거예요. 악질 중에 악질 네. 아닙니까 이거? 왜냐하면은 저도 그 현장 기자 시절에 업 지도선을 타고 대마도
멀리까지 가서 취재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업 지도선은 해군 함정이 제일 멀리 나가 있고 그 다음이 어업 지도선이에요. 우리 어선들이 혹시 다른 데 넘어가고 국경을 넘어가서 할까? 할까 싶어서 외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게 어업 지도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업 지도선의 관리는 중앙 공무원입니다. 중앙 공무원. 해수부 공무원. 해수부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그 고 이대준 씨가 북측 해역으로 밀려가서 피격당해서 숨지고 시신이 또 훼손되는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이 몰랐느냐고요. 알고 있었잖아. 알고 있어. 그러면 자국의 국민이 총격받아 사망하고 시신까지 훼손되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 국민을 구출하지 않냐고 문재인 정권. 처음에 거짓말했잖아. 거짓말했지. 거짓말해서 싹 은폐하고 실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해양 경찰청장입니까? 그 감시 받은 그런 내용 다 하는 거 나는 안 본 걸로 할게. 이걸로 했다가 구속영장 발부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리고 발부해가지고. 고 이대준 씨의 친형이죠. 예. 이대진 씨에 의하면 당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회고록에 뭐라고 썼냐면은 북한하고 연락할 채널이 없어서 안타까웠다. 그러니까 뭐가 채널이 없어 채널이. 아, 지는 뭐 집 그때 뭐 우리 정은이하고 한 라인 있다며 개설했다며. 국방부, 국정원, 해군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북측과 연결할 수 있는 채널이 있었다고요. 네. 이대진 씨의 말에 따르면. 근데 안타깝다. 네가 진짜 제정신이냐 이런 말을 하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책임 회피하고 거짓말로 변명한 거예요. 저 회고록이. 아. 저 회고록은 정말 열받아서 그냥 불을 명예훼손 아닙니까 이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엄청난 명예훼손이죠. 돌아가신 분의 고인에 대한 엄청난 명예훼손이죠. 와. 그리고 그때 처음 나온 게 고 이대준 씨가 뭐 도박을 해가지고 도박을 뭐 해가지고 탈북할 이유가 빚이 많아서 충분했네. 탈북할 이유가 있는 것처럼 선전선동을 또 해댔잖아요. 정부 아니, 당국이. 무슨 해수부 공무원이 조원현입니까? 해수부 공무원이 무슨 박태환입니까? 그 깊은 서해 바다에서 10km도 멀리 떨어져 있는 북한하고 있는데 거기에 탈북해가지고 헤엄쳐가지고 가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응? 아마도 그 어업 지도선에서 실족을 했거나 해서 물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밤에 이 상선이나 어선을 타보면 실수로 물에 떨어질 수 있죠. 네. 그런데 이 배 엔진 소리가 크기 때문에 안에 있는 승조원들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에 떠밀려서 가는 거예요. 이 해류에. 그래서 그래 됐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그 어업 지도선에서 이제 통신을 했거든요. 사람이 안 보이니까. 그럼 그때부터 우리 해군이나 통신 감청 부대는 총동원되어서 우리 국민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어야지.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구체적인 이제 수사가 진행되면서 서훈 전 장관하고 또 구속됐고 아까 해양경찰청장도 사건을 은폐하고 이게 바로 사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거든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은폐했으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처음에 모른다고 했다. 사실 이게 특검이 돼가지고 정말 정권을 바짝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은폐했다가 나중에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그렇죠. 사안을 밝혀서 다 구속시키고 사법 처리를 했던 사안인 것 같은데요. 그때 아시다시피 처음에 탈북했다? 나중에 알고 왔더니만 이 그 라이프 자켓 이게 구조 자켓에 한글이 쓴 게 아니고 한문이 쓰여 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거기에 서해에 사실은 이게 중국어 선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중국어 선에서 이렇게 구명조끼를 줘가지고 이 그 떠내려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정황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충분하게 구조도 하고 계속 어떤 그 구조를 하기 위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구조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본 국가가 할 일은 그 해당 국가의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죠. 특히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자국 국민을 보호하거나 구출하지 못하면 그 책임지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 회고록에서 이런 거짓말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책임을 지고 지금이라도 이래진 씨를 찾아가서 본인 그 이래진 씨의 친동생 고 이대준 씨의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정말 참회하고 진정으로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법 처리도 받아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책임져야 돼요. 참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또 백현동 사건, 성남 FC 사건, 나아가 쌍방울 대북 지원 사건에 대해서는 나름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눈에서 봤을 때는 많이 미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판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말 역사에 큰 과오를 남긴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측근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금 사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역사 바로 세우기란 점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22대 국회가 들어서는 이 길목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문제, 검찰이 수사를 못한다고 하면은 상설 특검 2014년 딱 10년 동안 민주당이 만들어 놓고도 단 한 번도 쓰고 있지 않은 이 상설 특검을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되는 여론이 불길 일듯 요원의 불길 일듯 일고 있다는 것, 정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께서 당선자들께서 잘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모르고 있을 뿐인 것이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뭐 아침부터 좀 열받는 일인데 이런 우리가 열받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로 세워지고 어떤 해결의 열쇠를 줄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 멜콩TV가 나갈 방향 아닐까요? 솔루션 제시.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많은 댓글 또 슈퍼챗 또 후원금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1시간은 딱 가버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잘 가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컨디션 좋을 때는 1시간이 5분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하고 지금 그때 말씀드렸듯이 금주 중에 서초포차로 해서 우리 이영풍 기자님하고 또 유동규 본부장님 또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우리 전주현 변호사님 모시고 여기에 또 이쁘게 꾸며서 좀 더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그 장을 마련할 텐데요. 그것이 금주가 될지 아니면은 또 다가오는 뭐 한두 주 뒤가 될지 저희가 여론을 좀 더 모아가지고 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또 나름 스타였다라고 할 수 있는 트바루티 이 김호중 씨 이 음주 뺑소니 사건, 음주 뺑소니 의혹 사건 때문에 저희도 조금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저희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방송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또 새벽까지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항상 멜콩TV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우리 이영풍 기자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 책은 거의 650페이지가 넘는다는 책인데 본인이 2년 전에 임기 마치고 나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잊혀지고 싶다고 했죠. 제가 봤을 때는 퇴임하는 그 순간부터 이 책이 기획된 거예요. 온갖 변명과 거짓말로 첨철된 이 책. 이 책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이 내용을 보시고 철저한 비판과 검증과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질 거 있으면 전임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책임질 거 있으면 책임지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당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이 책은 굳이 사시지 말고 내용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 수사기관은 수사기관대로 또는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고발할 거 있으면 고발하시고 그래서 수사를 해서 탈탈탈 털어서 상설 특검을 통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사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법적 책임. 이제는 정치적 책임을 질 단계는 넘었죠. 이제 사법적 단죄밖에 남은 것이 없다. 거기에 순순히 오라를 받으라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사건의 실체 진실은 좀 더 있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더 우리가 열심히 파디벼 가지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도 제공하는 답이 있는 멜콩TV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댓글에 보면은 다른 어떤 분들보다 제가 우리 이영풍 기자님과 하고 하면은 쉽게 말하면 쿵짝이 닮았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더더욱 우리 국민들에게 또 우리 멜콩TV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가가는 방송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전 세계에 계신 멜콩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